네, 안녕하세요. 국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단원이죠. 여섯 번째 단원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입니다.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인데 글씨 꼬라지 마라. 오늘은 3, 4차시를 할 거고요. 3, 4차시 교과서는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너구리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구리야 빨리 달려. 안 그러면 잠자리가 기다리지 않고 도망갈 거야. 잠자리랑 예쁜 사랑하렴. 글을 읽고 근거 자료의 타당성 평가하기.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사용하는 근거 자료를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면 교사가 3명, 요리사가 5명, 과학자가 3명, 의사가 4명, 디자이너 2명, 연예인이 9명, 운동선수 3명, 기타가 3명입니다. 기타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밖에란 얘기죠. 한번 읽어보죠. 최근 한 매체에서 연예인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번진 아이돌 열풍 때문이지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많이 있죠. 몇 년 전에는 꿈이 요리사인 초등학생들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요리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아마 백주부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프로게이머를 희망 직업으로 뽑은 학생들이 대다수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임요한이라던가 홍진호 같은 프로게이머들이 나왔을 때였겠죠. 직업은 생활수단이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유행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가 첫 오프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연 옳은 일일까까지 해서 끝냈고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죠. 실제로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한 학생을 면담한 결과 요즘에 연예인이 대세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는 희망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직업의 선택은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특기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지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후회만 남길 것입니다. 또 이것저것 유행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시간도 뺏길 거예요. 이와 같이 현실과 관련해 직업평론가 땡땡땡 달세뇨 씨와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어요. 직업은 미래의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으로 사람들의 소득을 얻기도 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유행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특기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을 고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읽으려고 밑줄을 그은 거고요. 여기서 밑줄 그으라고 한 게 뭐였냐면은 근거 자료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근거 자료면 이제 인터뷰 여기 하나 했다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럼 인터뷰 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이거.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자신의 주장이 아니고, 다른 이제 실제로 근거죠. 가져온 근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직업평론가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근거 자료만 여기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주장도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그럼 주장이 어떤 것인가? 주장은 어떤 거냐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장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직업 선택은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특기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주장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가 나왔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유행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특기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고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밑줄을 그면 어떨지,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를 해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에서 사용한 면담 자료. 첫 번째는 아까 그거죠. 실제로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 면담으로 한 결과 연예인이 대세다. 고민이 많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직업평론가 달세뇨 씨와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에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실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마 여기 나온 걸로 봐서 예를 근거로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누구를 면담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면담했냐면 맨 처음에 자료 1에서는 잠깐만요. 자신의 꿈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이죠.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업평론가였죠. 직업평론가 땡땡땡씨. 마음 같아선 달세뇨 씨라고 쓰고 싶지만 이거 선생님 글씨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몹시 악필이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면담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뭐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는 희망 직업 때문에 어떻대요? 고민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아니고 내용이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에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에 다양한 직업 여기 어떤이 들어갈 것 같아.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만약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계속 움직이는구나. 활용한 근거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선생님은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자료 1과 자료 2에서 더 믿을 만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여러분들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료 2가 조금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학생을 인터뷰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인터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이에요. 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쓰고 싶은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유행에 따라 직업을 바꾼다면서 사용한 근거 자료가 또 뭐가 있냐면 자료 그래프였어요. 그래프 그죠? 교사 몇 명, 뭐 연예인 몇 명. 이 자료를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정리해 보면 조사 범위가 몇 명이었을까? 전체는 32명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연예인이었어요. 그렇죠? 가수 싸이의 연예인이란 노래도 있는데 자료의 출처는 그냥 자기 반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글쓴이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다. 이렇게 선생님은 쓰고 싶어요. 자, 이 자료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출처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또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조사 범위가 너무 좁다. 결론을 얻기 어렵다. 최소한 300명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고. 맞아.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 글쓴이의 반에 연예인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근거가
실제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써볼게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뭐라고 쓴다? 적절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뭐 하트도 한번 써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와 자료나를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까닭을 한번 해볼 건데,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얘 이제 원그래프를 썼는데 단위가 퍼센트라고 했어요. 단위가 퍼센트고, 그리고 얘를 보면 그 다음에도 이건 학부모네.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출처가 아무것도 없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 시기도 모르겠어. 근데 아래 보면은 아래 거에는 2017년에 누가 조사했다고 정확히 출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는 그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여기 이제 뭐 딱히 어디다 쓰란 내용이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써보면은 뭐라고 쓸 거냐면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없고 또 조사 시기와 조사 대상, 그죠?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얘 누구를 조사했는지 선생님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은 이 글에 어울리지 않아.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유행에 따라서 그거를 희망 직업이 변한다고 했는데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 이 자료는 의미가 없지, 그치? 학부모가 의망 아니고요. 희망하는 자녀, 아이고야, 이거 좀 너무 겹치는데, 자녀의 직업이므로 글의 오늘 오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반 친구들보다 더 많은 학생이 응답한 자료가 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를 했는데 뭐 표본이 2명이야. 그러면 이제 한 명만 A라고 대답하면 A가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이 많아야 되고, 또 누가 언제 조사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는 좋은 근거가 자료가 되지 못해. 왜냐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출처가 정확해야 된다. 누가 조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또 표본이 많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근거를 뽑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엔 토론 절차와 방법 알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